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개발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로 3D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예정인데요. 먼저 저번 시간 마지막에 클로 3D 프로그램 각자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이번 시간부터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업하기 앞서서 클로 3D 실행시켜 주시고요. 실행 시작되신 분들은 수업 내용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클로 3D 지금 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편에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창이 있고 그 오른편으로 3D 창, 아바타가 서 있는 네모난 창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2D 창이 있습니다. 2D 창은 간편하게 패턴 창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클로 작업을 하게 될 때 이 2D 창에 패턴을 그리게 됨으로 인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메인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편으로는 위에는 물체창, 아래에는 속성창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6개의 창이 기본적인 클로 3D 메인 화면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총 6개의 창이 있지만 작업 여건에 따라서 하나의 창을 가장 크게 볼 수도 있고 2개의 창 혹은 3개의 창을 놓고서 작업을 진행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 이는 참조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메인 창의 가장 왼편에 있는 라이브러리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프로그램 안에서 파일을 직관적으로 관리하거나 로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폴더에서 원하는 파일을 3D 창이나 2D 창에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거나 왼쪽 마우스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2D 창 혹은 3D 창에 원하는 그 재질의 패브릭이나 아바타, 포즈 등등을 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라이브러리 창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가장 위에 페이버릿, 그 밑에 가먼츠, 아바타, 헤어, 슈즈 등등 각각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이것들을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는 목록들이 쌓여 있는 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그 라이브러리 창 바로 뒤편에 숨겨져 있는 창이 바로 히스토리 창입니다. 흔히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 내역 창이라고 불리는 히스토리 창이 클로에도 존재를 하는데 작업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원하는 지점으로 복귀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디자인 과정을 3D 상태로 저장하여 비교 및 확인이 가능한 창이고 직접적으로 히스토리 창에서 선택을 해서 이전 과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컨트롤 Z, 즉 뒤로 가기 명령어를 통해서 이전 단계로 가는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 창은 한꺼번에 건너뛸 때 이외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라이브러리 창에 가려져 있어서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바타가 놓여 있는 3D 창입니다. 현재 화면에는 아바타가 존재하진 않는데 지금 이 3D 창이라 불리는 아바타 창에는 우리가 패턴 디자인을 한 후에 아바타에 착용을 시킬 경우, 착장을 시킬 경우에 그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상을 시뮬레이션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으로 고품질의 실시간 렌더링도 가능합니다. 우선 2D 창에서 패턴을 만든 후 3D 창에 있는 아바타에 옷을 착장시킨 후에 포즈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질을 변경하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3D 창에서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할지, 즉 렌더링 하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2D 창과 연동되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창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D 패턴 창이 있는데요. 아마 클로 3D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작업을 하시게 되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D 창은 패턴을 제도하고 공제선을 설정하고 옷감의 텍스처를 편집하는 창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 책상 위에 전지를 깔고 그 위에 제도를 하고 그리고 그 제도한 패턴지를 바탕으로 원단에 재단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2D 패턴을 만드는,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패턴 작업을 하는 것을 모니터상 가상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D 창에서 만든 패턴들을 재봉선끼리 서로 재봉을 연결을 해서 실제 재봉틀이 작업한 것과 같이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었던 패턴들을 자르거나 오리거나 늘리거나 줄여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편 상단에 있는 창인데요. 물체창, 오브젝트 브라우저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패턴, 원단, 스티치 등 각 요소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패턴 작업을 한 후에 그 패턴을 원단에 옮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재질의 텍스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다양한 텍스처들을 만들어서 불러올 수 있는 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텍스처뿐만 아니라 그 재봉에 관계되는 재봉실, 그리고 스티치의 크기, 모양 등등, 심지어 단추, 그리고 단추 구멍의 형태까지도 여기 물체창에서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체창 아랫부분에는 프로퍼티 에디터라고 불리는 속성창이 있습니다. 속성창은 선택한 요소의 속성을 확인하고 설정하는 공간인데요. 바로 위에 있던 물체창에 있는 목록들의 구체적인 성질 및 재질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물체창에 우리가 원단, 패브릭들을 다양하게 놓을 수 있는데, 그 패브릭들의 컬러, 두께감, 재질, 마찰도, 텐션 등등을 이 속성창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봉실의 두께, 컬러, 재질 등등도 바꿀 수 있고, 그 크기나 형태, 무게감 등도 이곳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원단의 특성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선택만으로도 얇은 실크 재질부터 두꺼운 가죽까지 이 공간 내에서 선택을 해서 2D 창, 3D 창에서 변경을 하여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패션 디자인으로 연출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창 설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하는 도중
하나의 창을 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2개 혹은 3개, 4개 등등을 놓고 작업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숫자 1, 2, 3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작업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창 2개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그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3D 창, 2D 창을 중심으로 양옆에 라이브러리 창과 물체 창, 속성 창 등을 두고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D라고 써 있는 저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하단 중심부에 있는 2번 화면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3D 창을 중심으로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 2D라고 쓰여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2D 창, 즉 패턴 창만을 중심에 두고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3D 창이 필요할 경우, 2D 창이 필요할 경우, 그리고 둘 다 필요할 경우가 각각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이 메뉴 버튼 기억하셔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본인이 작업하실 때 가장 활용도가 높도록 환경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메뉴 3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 창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고 여기 그 밑에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각각의 메뉴들이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하부에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바타를 눌렀을 경우에는 아바타 폴더들이 하단에 나오게 되고 우리가 작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아바타들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행거를 누르게 되면 아바타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행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패브릭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패브릭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각자 작업에 맞춰서 필요한 패브릭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2D 창, 3D 창에 갖다 놓게 되면은 작업을 하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드웨어 앤 트림 같은 경우에는 단추, 지퍼, 단추 구멍 등등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 지퍼의 경우에는 뭐 풀러, 슬라이더, 테이프 등등 다양하게 있으니까 종류도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작업하실 때 가장 적합한 것들 미리 확인해 두셨다가 불러오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작업창에 스테이지가 있고 이것도 필요할 때 가져오면 되고요. 여기 지금 표시하는 곳은 3D 창 여기에 한번 아바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바타 누르고 아바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게 되면은 3D 창에 선택한 아바타를 소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 아바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설정해 두시면은 작업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바타 3D 창에 불러오게 되면 2D 창에도 아바타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2D 창과 3D 창이 같이 연동된다 라는 점을 이해해 두시면 작업하실 때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 버튼을 통해서 아바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2D 창의 아바타의 그 위치를 기반으로 2D 창에서 패턴을 그리게 되면은 2D 창에 그려진 패턴이 3D 창에도 연동되어서 곧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2D 창과 3D 창이 계속해서 연동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D 창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이면
3D 창에서 역시 연동되어 사이즈도 동일하게 줄여지게 되고요. 물체 창에 여기 패브릭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2D 창, 3D 창에 나와 있는 저 패턴과 동일한 원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물체 창에 있는 속성은 아래에 있는 속성 창에서 어떤 식으로 재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것들 있으니까 추후에 수업 진행할 때 각각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 2D 창, 3D 창, 물체 창, 그리고 속성 창, 총 6개의 기본적인 창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다시피 지금 3D 창으로만 구성되게끔 변경하는 메뉴 누르면 보신 바와 같이 변하고, 2D 창 메뉴 누르게 되면은 3D 창 감춰지고 2D 창만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시 창 2개 있는 메뉴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처음에 설정했던 기본 창들 나오게 되고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화살표 작은 것들 눌러주시면은 라이브러리 창 최소화시킬 수 있고, 물체 창, 속성 창 역시도 최소화시켜 2D 창과 3D 창만 보게 되어 있으니 작업하실 때 보다 수월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버튼들 눌러주시게 되면은 하나의 메뉴만 따로 최대화시키거나 최소화시켜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밑에 있는 창 2개 되어 있는 메뉴 눌러주시면 다시 처음 상태로 설정 변경이 됩니다. 3D 창, 2D 창 메뉴 작업하실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이렇게 최소화시켜서 3D 창 가장 크게 이렇게 되면은 작업하신 후에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기 창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모든 창 보기 메뉴 눌러 주시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눌러 주시게 되면은 가장 초기 보기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창 2개 있는 메뉴 눌러주시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고 작업하실 때 응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설명 마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언어 설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설정을 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이 영문 위주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텐데, 클로3D의 경우 국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글 패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한국어로 설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좀 더 높은 심화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영어로 변경을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 설정 언어 한국어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 경우에 초반에 영어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로 바꾸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켜야지만 진행이 되니까 이 점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처음부터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으시다면은 한국어로 변경을 해 주셔서 나갔다가 다시 로그인 해 주시면 한국어로 프로그램 활용 그 다음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폰트 그리고 단위 설정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설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단위 설정과 폰트 모양 설정이 가능한데요. 일단 클로3D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때 기본 단위는 센티미터가 아닌 밀리미터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팅 값이 밀리미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각자 컴퓨터에서 환경이 지금 센티미터로 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밀리미터로 변경을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고, 폰트 모양은 기본 설정값이 나눔 고딕인데 여러분들 보기 편한 형태의 폰트로 바꾸셔도 무방하니까 이거는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 세팅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7가지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작업 후반부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지만 이런 버튼이 있다 정도 지금 확인하고 가시면은 나중에 작업하실 때 이 버튼이 어디 있었었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먼저 기본 세팅 값은 시뮬레이션 모드인데, 시뮬레이션 모드는 2D 패턴 창에서 패턴을 제작 및 편집하거나 3D 의상 창에서 의상 드레이핑, 포즈 또는 모션을 재생할 수 있는 모드로, 우리가 패턴을 만들어서 3D 창에 있는 아바타에게 입혀서 물리 엔진이 작용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드입니다. 수업 진행하는 동안에 렌더링 하기 직전까지는 시뮬레이션 모드 계속 눌러주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순간에 제가 애니메이션 모드나 기타 등등 다른 모드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면 그때 시뮬레이션 모드가 아닌 아래에 있는 6가지 모드 중 해당하는 것들로 변경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애니메이션 모드입니다. 의상 애니메이션을 녹화하거나 녹화한 애니메이션을 재생 및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쉽게 생각하시면은 의상을 착장한 아바타가 워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포즈로 변경을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모드입니다. 우리가 인쇄물로 만들게 되는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애니메이션 모드가 크게 필요는 없지만, 만약 데이터 형태로 만들게 되는 포트폴리오나 혹은 본인이 작업한 것을 가지고 런웨이를 꾸미고 싶을 경우에,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기타 매체에 올리고 싶을 경우에 활용하게 되는 모드인데요. 실제로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한 그 정지된 화면보다 애니메이션 모드로 옷을 입고 아바타가 걸어가는 모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 만들어졌는지, 어떤 부분이 실제 착용했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시뮬레이션 모드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모드 많이 활용할 예정이니까 역시 기억해 두셨다가 후반 작업할 때 애니메이션 필요할 경우에 모드 변경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입니다. 2D에서 펼쳐져 있는 원단 이미지에 패턴을 배치한 뒤 그 결과를 3D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패턴에 사용된 원단 소요량을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디자인하거나 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이거를 실제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재단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원단이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 가장 버려지는 원단이 적은지에 관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몇 번 활용을 하지는 않을 테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거나 산업계에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그 공장과 회사와 벤더 업체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컬러웨이 모드입니다. 하나의 의상 스타일에 여러 색상을 조합을 적용을 하고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색상 조합하는 거, 어떤 식으로 컬러를 배치할지 확인할 때 활용하는 그런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커멘트 모드. 작업한 의상 위에
의상에 대한 설명과 수정사항 및 스케치, 코멘트 등을 입력을 하는 건데, 우리가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와 함께 업체 간의 의사소통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원단 변경을 하거나 사이즈 변경을 하거나 기타 등등에 대한 의사소통 활용 시 사용하는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째 에뮬레이터 모드입니다. 원단의 물성을 제작하기 위한 모드로서 원단이 어떤 식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모드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크게 활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냥 이 정도 에뮬레이터 모드가 6번째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모듈러 모드는 블럭 패턴을 조합하거나 변형시켜 자유롭게 디자인이 가능한 모드인데 이 역시도 크게 수업 시간에선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고 필요할 때 제가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드는 총 7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시뮬레이션 모드가 주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 후 작업 시에는 애니메이션 모드 활용을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경우에는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를 활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패턴 배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코멘트 모드는 거기 공장에 지금 패턴을 가지고 샘플을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모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로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조금씩 더 배워서 실제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게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수업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 2교시 때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가활동으로는 현재 화면을 2D 창과 3D 창 모두 보는 기본 모드 총 창 2개 있는 메뉴 눌러서 설정을 해 주시고요. 라이브러리 창과 물체 창, 속성 창은 숨겨두신 다음에 클로 3D 전체 실행 화면을 캡처를 해서 이 클래스에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활동 잊지 말고 진행해 주시고 이거 캡처 업로드 하신 후에 쉬셨다가 2교시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